3주택자 이상, 네네. 다주택자죠. 중장기 투자 전략. 저도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채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오피스텔 5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고 아파트 한 채에서 또 월세를 받으니까 총 6채에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몇 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세. 예, 나머지는 이제 전세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네. 그러면은 나머지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올해 팔 것들 왜냐면 이게 1년에 2채씩 팔면 또 양도세 합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로 해서 나중에 재건축 입주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저는 이미 있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이제 평생 살 집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건 내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에 유예가 됐고 또 6월 이후에도 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조정적인 해제가 어차피 됐기 때문에 강남 상구랑 용상은 제외한 지역은 2년 보유해서 팔아도 일반 세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이제 1년에 한 채씩 혹은 1년에 한 채씩 팔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자금해서 또 이제 뭐 또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현금 좀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 돈을 전세에 넣었던 걸 또 전세금 빼줘서 월세로 돌려도 되고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오른 거는 파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양도세 내고 파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팔아서 또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저평가되는데 또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채였는데 이걸 팔면 또 두 채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금액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두 채를 사셔도 되고, 또 세 채를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 그게 저는 이제 그거를 사고 파는 계속 그 전략으로 한 게 벌써 한 20년 된 거 2004년부터니까 그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집도 사고 큰 집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뭐 해서 월세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계속 모으기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50채 100채가 모아지면 아파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한 채 이상씩 두 채를 팔게 되면은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50세를 하면은 이게 한 채씩만 팔아도 5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딱 적정한 수준만큼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또 그 자금으로 뭐 여윳돈으로 뭐 쓰셔도 되고 뭐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금이 별로 없어요. 현금이 많이 없고 다 이제 돈 생기면 뭔가를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은 네. 다주택자 포지션을 계속 지금 유지하면서 네네.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그러면 이 실거주하고 네. 투자용 물건과의 이 밸런스라고 하죠. 네. 왜냐면 실거주에 힘을 빡 내가 주면 네네네. 투자 물건에 쏟을 에너지가 네네. 줄어들고 네네네. 투자에 또 이렇게 에너지를 빡 쏟으면은 실거주가 조금 또 허걱대고 약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 규모에 따라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없을 때는 이제 실거주가 거의 한 70%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맞는 얘기야. 예. 네, 맞는 들어오세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실거주 비중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 그러니까 그게 7대3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자산이 한 70%,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자산, 그러니까 실거주 자산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 해는 이제 지금은 저는 비과세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어차피 비과세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 처음에 그 이제 자산을 불릴 때는 사실 이거를 막 자산을 여러 채를 갑자기 불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아야 한 채, 두 채, 세 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꼭 비과세를 챙겨야 돼요. 그렇게 비과세를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실거주를 이제 체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대거 조정적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챙겨도 되지만 이제 그런 실거주를 챙길 때 그러면 이제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통해서 또 비과세를 채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거주를 해서 이제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초반엔 좀 비과세를 이용해서 이 차익을 그렇죠. 좀 최대화하는 게 그렇죠. 네네. 맞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 혼인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 1가 2주택 비과세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왜 장기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만 한 것도 한 8억 정도 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한 6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세금은 되게 적게 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가주택, 그 당시는 또 고가주택이 12억이 아니라 9억대였거든요. 근데 8억 정도 내서 한 6천만 원 세금 낸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8억 정도 시세 차익을 냈는데 6천 정도 세금 낸다는 거는 사실 금융상품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식도 그렇게 낼 수는 없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22% 떼야 되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물론 제 책에도 썼지만은 부동산 투자가 그런 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식으로 사실 뭐 8억, 9억 이 정도 수익 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겁나 힘듭니다. 힘들죠.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또 잘만 선택하면 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일비재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 부동산이 진짜 좋은 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비과세하고 네. 전세 레버리지. 그렇죠. 예, 이게 진짜 파워풀해요. 그렇죠. 진짜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주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빌리면은 거기에 이자를 또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전세는 이제 무이자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게 엄청 메리트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담보대출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담보대출을 받아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월세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크게 뭐 내 돈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가도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잘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개인으로 하시는 건지 법인으로? 저 개인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 투자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법인은 가만 보니까 일단은 좀 약간 서류상 이런 복잡한 것도 있고 제가 좀 복잡한 걸 싫어하는 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내 걸로 빼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빼낼 때도 또 세금도 나오는 거고 근데 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투자 물건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분류과세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돼서 그냥 투자 물건은 이거 하나 사면 요거는 별도의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별도의.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내가 제 명의로 요걸 사면 내 명의나 와이프 명의로 요거 한 채를 아파트를 사면은 요게 만약에 3억이 올라줬다. 예를 들어서 3억이 올라줬다. 그러면 얘가 3억을 벌어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3억을 벌어주면 양도세가 누진세율이니까 한 30% 잡으면 1억 9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2억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법인세 해서 법인에서 또 개인 자산으로 또 갖고 오려면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가져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 명의로 하고 세금 그 종부세나 이런 거 내더라도 그냥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내 앞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가요? 다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단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법인이 훨씬 더 네네. 세금적으로도 좀 더 그쵸.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 투자 스타일은 사놓고 좀 몇 년 묻어두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거, 근데 의외로 단타에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주식 단타로 돈 많이 못 벌듯이 부동산 투자에서 단타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꼭 묶이더라고요. 단타 하려다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보다는 그래도 최소 뭐 등기하고 2년 정도? 2년, 3년?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한 번도 다 단타로 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양권도 어쨌든 최소 2년은 보유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팔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 법인 하시는 분들은 보면 꼭 많이 사팔사팔 하시니까 꼭 아픈 손가락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안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사팔사팔 하면서 맞아요. 아픈 손가락 네. 물리면 그냥 뭐 물리는 그렇죠. 대로 그냥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빈도가 빈번해지면 그렇죠. 이제 성공 확률도 높아지지만 실패 확률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보다는 이제 저는 1년에 뭐 한 채, 두 채 정도로 목표를 해서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막 그렇게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채, 1년에 한 채 정도, 두 채? 해서 태극권. 그냥 뭐 슬슬 하는 거잖아요. 슬슬. 설렁설렁. 맞아요.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설렁설렁. 맞아요. 이렇게 조급한 게 아니라. 편하게. 투자에 있어서는 또 그렇고, 또 저는 이제 또 이제 앞바퀴 얘기하는데, 앞바퀴도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뒷바퀴는 요새 거의 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해도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보이니까 뭐 그럴 때 뭐 여윳돈 있으면 사면 되고 또 기존 거 이제 팔아서 또 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뭐. 살 때마다 취득세를 12% 네네. 아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일부러 최근에 샀던 거는 분양권으로 좀 샀어요. 근데 분양권은 아직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법이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반으로 줄 거를 감안해서 최근에 산 것들은 다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산 것들은 분양권을 사서 이제 그게 완화되길 저도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안 완화되면요? 완화되면 뭐 12% 내야죠.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분양권이 분양가로 사는 거기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 자체가 뭐 이런 10억대 아파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뭐 5억대 아파트, 뭐 3억대 아파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취득세 감안하더라도 뭐 10억대면 사실 12%면 1억 2천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5억대면 뭐 그래도 적지 않은 6천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절반으로 주면 3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3억대 아파트는 이제 그게 12%하면 3,600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 아파트들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화되는 거를 저도 좀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또 이제 선거철이 있고 하니까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예상해서 작년 12월 20일부터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화가 좀 돼야 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완화가 되면 그 절반은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반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취득세 완화가 안 됐을 때는 그 전에 터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그것도. 두드려 맞고 그냥 맞아요. 더 가져가. 근데 분양권이 좋은 게 전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분양권들은 피가 좀 붙은 분양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렇게 털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양도세 완화가 안 되면 이제 세금 많이 내겠죠. 근데 그래도 취득세가 부담이 되면은 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양권이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취득세가 이제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당장 취득세 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분양권은 어쨌든 등기 전에도 그 매도가 가능하니까 전매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분양권 최근에 투자했던 건 다 분양권이에요. 최근 1, 2년 사이에 투자했던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세를 운반쳐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시는 경우는 없으시죠?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투자를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의정부에 저도 요번에 했는데 전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정부에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60%. 그래서 월세를 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DSR 적용이 되니까 제가 또 소득이 적은 건 아니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출 한도가 막혀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출이 DSR 적용돼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차하면 저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 내고 조금 약간 남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전세가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른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되죠? 그거는 LTV 60%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DSR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만약에 DSR이 꽉 찼다 그러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DSR이 저는 꽉 차게 스타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자기 이제 대출 한도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지금은 어쨌든 LTV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60% 다 나옵니다. 8주택자입니다. 네. 매도하려고 했는데 네. 전세가가 다시 오른다고 해서 네.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전세가는 낮게 계약해서 현재 역전세 부담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어디 있는 거, 그다음에 자기 포트폴리오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거는 패를 다 까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보고, 그렇죠. 근데 이득 나셨으면 파시면 되죠. 이득 나셨으면 양도세 내고 파시고.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고 더 괜찮은 걸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뭐 파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뭐 더 괜찮은 거 못 보겠다. 그러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팔아서 내가 뭘 할 거냐. 아니면 팔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나 차려보겠다. 그러면 갖고 계신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냐 이러면 또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뭘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